구독, 좋아요, The Valgus Training Solution. 네. 그래서 오늘 무릎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도 실제로 무릎이 다쳤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릎이 한번 다치거나 아니면 무릎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어디가 다치던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면 안정성이 깨져버려요. 안정성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에 관련돼서는 무릎이 굴곡되고 신전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결국에 무릎이 굴곡되거나 신전될 때 또는 뭐 뛸 때, 러닝할 때, 아니면 등산을 갈 때, 그 다음에 뭐 계단을 내려갈 때 이 안정성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굉장히 흔들리겠죠.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움직임상 그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디펜시브 메커니즘, 그래서 내 몸은 뇌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 즉 인간이 움직이거나 그럴 때 만약에 관절에서 불안한 특징을 보인다면 얘네들을 보호하려고 어떠한 일련의 그 신호를 그 해당 관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릎에서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밸거스예요. 여러분 스쿼트 한번 해보세요. 스쿼트를 처음에 그냥 아무 무게를 없거나 그냥 내 몸에서 스쿼트를 하는 동작을 했을 때는 뭐예요? 무릎이 그렇게 많이 안으로 모이지도 않고 굉장히 안정되게 무릎을 신전시키면서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정말 무거운 무게를 들어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웨이트 좋아하시는 분들, 트레이너분들, 피트니스 트레이너분들, 그래서 웨이트 많이 하시는 분들 뭐예요? 무게 많이 치잖아요. 100kg, 200kg 스쿼트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올라올 때 한번 보세요. 무릎을. 100kg, 200kg 무게를 든 상태에서 스쿼트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냥 내 몸을 올릴 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약간 내외전과 뇌전되면서 얘네들이 모여요. 그게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무릎에 피로가 있거나 아니면 무릎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한 어떠한 그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면 뇌에서는 무릎은 베러스라고 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안정화시킨다라기보다는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릎의 안정성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정말 힘든 상황에서 움직임을 할 때 밸거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끄덕끄덕. 고개 플렉션 익스텐션. 오케이, 여러분? 즉, 내가 어떤 움직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고객에게 운동을 제공할 때 그 회원이 피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동작을 수행한다면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다. 그런데 뭐예요? 그 무릎이 계속 나는 피로도 없고 정말 안정적인 상황이고 무릎에 불안정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릎이 안으로 모이거나 밸거스가 된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의 변형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밸거스가 된다고 해서 무릎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는 무릎에 밸거스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환경에서는 이분은 충분히 버텨줄 만한 한데 근육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도 밸거스가 나올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꼭 판단하시고 그에 맞게 운동을 제공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릎에 관련된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밸거스가 되면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기 때문에 이 무릎이 안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안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관절에 있는 인대라든지 구조물들이 어떻게 변형되거나 어떻게 늘어나거나 어떻게 수축되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조를 알아야겠죠. 구조가 어디 붙어 있고 어디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이 움직임을 수행했을 때 얘네들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좁아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구조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게 파텔라, 슬개골이죠. 그럼 슬개골이 지금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patella surface of femur.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근데 지금 이걸 걷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은 제가 인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육보다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에요. 그랬을 때 바깥쪽 뒤쪽에서, 바깥쪽 뒤쪽, 앞쪽이 아니라요, 피머, 대퇴골의 바깥쪽 뒤쪽에서 안쪽 앞으로 오는 인대, 이렇게 대각선으로 뒤 바깥쪽에서 앞 안쪽으로 오는 이 인대가 바로 ACL, 전방십자인대예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여기가 사요나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붙어 있을까요? 이 전방십자인대는 특히 전방과 안쪽에 그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반월판 연골에 붙어 있어요. 즉 ACL과 내측 반월판 연골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색깔도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늘어나거나 얘네들이 다치게 되면,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메니스커스, 내측에 있는 반월판 연골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즉 반월판 연골이 찢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ACL이 완파되신 분들은 내측의 반월판 연골도 손상됩니다. 얘네만 약간 늘어나는 건 괜찮겠지만 얘네들이 완전히 늘어나다 못해 순간적으로 파열되면, 딱 소리가 나면 여기서 같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뒤쪽에 있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 늘어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언제 늘어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PCL이라는 게 있어요. PCL은 약간 뒤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방십자인대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피머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뒤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각선, 바깥쪽에 티비아, 그래서 바깥쪽에 경골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뭐 PCL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측 메니스커스 반월판 연골이 두껍고 바깥쪽 메니스커스 연골이 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측의 메니스커스 연골과 바깥쪽 메니스커스 연골을 이어주는 인대가 바로 트랜스버스 리가먼트. 트랜스버스 리가먼트예요. 그래서 횡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앞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 연결이에요. 그것을 알면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어떤 구조물들이 같이 부하를 받거나 어떤 움직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 인대는 LCL이라고 해서 Lateral Collateral Ligament. 레터럴 콜레럴 리가먼트에서 바깥쪽에 피머 그리고 바깥쪽 피뷸라 헤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실험 논문이나 아니면 논문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있고 MCL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미디얼 콜레럴 리가먼트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인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있어요. 이거 신기하게 생겼죠? 바깥쪽에, 그쵸? 바깥쪽에 메니스커스, 바깥쪽에 반월판 연골에서 피머에 붙어 있는 연골이 있어요. 메니스코 페모럴 리가먼트. 메니스커스와 피머에 붙어 있다. 메니스코 피모럴 리가먼트. 얘네들은 약간 후방의 십자인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안정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인대의 특성은 무엇이냐? 수동적으로 늘어날 때 그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준다. 메니스코 페모럴 리가먼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략 큰 인대들은 거의 다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 안쪽에도 뭐 인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큰 인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ACL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를 할 때
갖고 온 사진인데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쪽이고요.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즉 여기에 피뷸라라는 그 비골이 있고 이쪽에 경골이에요. 이쪽이 경골. 그러면 얘네들이 뭐죠? 피머, 대퇴골. 얘네들이 경골.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대퇴골의 뒤 바깥쪽에서 앞쪽 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ACL이다. 그러면 밸거스랑 이 무릎의 십자인대랑 전방 십자인대랑 굉장히 밀접함이 커요. 그런데 이 전방 십자인대는 약 2개의 밴드로 엮여 있다. anterior medial band.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앞쪽과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 더 어떻게 되어 있죠? 내측의 반월판 연골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더 늘어나거나 얘네들이 더 찢어지면 특히 반월판 연골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osterior lateral band. 얘네들은 후방 쪽에 있고 약간 이 미디얼 쪽에 있는 것보단 바깥쪽, 피뷸라 쪽, 그렇죠. 그 비골 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posterior lateral band. 영어로. 오케이? 그래서 2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를 지금 늘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딱 봐도 이거 어떤 동작일까요? 밸거스예요. 보세요. 밸거스가 이렇게 되죠. 바깥쪽이죠. 여기 피뷸라. 그럼 어떻게 되죠? 바깥쪽으로 얘네들이 안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부하를 가니까 안쪽에 있는 피머가 올라가겠죠? 맞아요? 밸거스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안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아니니까 안으로 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 보세요. 어때? 이건 좀 과도하게 늘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순식간에 어때요? 확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은 좁아지고 얘네들은 늘어난다. 그럼 이 내측에 있는 인대도 늘어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포인트 ACL, 내측 그 반월판 연골, 그 다음에 내측 측부인대라고 하나요? 내측인대. 이 3개가 같이 다쳐요. 저도 그랬어요. 얘네들이 같이 새 쌍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간다. 보세요. 밸거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무릎이 늘어난다. 무릎의 십자인대가 늘어난다. 얘는 좁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전방 십자인대 역할이다. 그럼 얘네들이 느슨하거나 얘네들이 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순간적으로 밸거스가 되는 상황에서 안정성을 구축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ACL, 그쵸? 그 다음에 뭐 다 되어 있죠. 뭐 여기 popliteus tendon도 있고 뭐 다 되어 있네. 그래서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을 약간 더 그림체로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여기 또 meniscofemoral ligament, anterior meniscofemoral ligament. 아까 제가 여기서 후방에 있는 meniscofemoral ligament가 전방에도 있어요. 이렇게 전방에도 위치해 있다. 그렇죠? 얘네들. 그래서 meniscofemoral ligament는 뭐냐면 약간 그 후방 십자인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얘네들이 지금 후방 십자인대고 얘네들이 전방 십자인대잖아요. 그래서 anterior든 posterior든 여긴 앞쪽, 여긴 뒤쪽. 그리고 얘네들 다 뭐냐? 후방 십자인대와 약간 역할을 같이 도모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얘네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인대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그 장수장근인가요? 팔마리스 롱거스도 없잖아요.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스크류홈 메커니즘을 제가 계속 강조해요. 무릎을 할 때. 근데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이 내측이고 얘네들이 바깥쪽이에요. 그럼 이쪽에 이제 피뷸라,
비골이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굴곡되었다가 지금 굴곡되어 있는 상태죠. 굴곡되어 있다가 신전되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위쪽의 면이 이제 여기에 닿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닿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이 대퇴골이에요. 대퇴골. 얘네들이 이렇게 신전되면서 무릎이 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무릎이 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측으로 약간 돌아가요. 탁. 굉장히 작은 각도예요. 그런데 가다가 약간 안쪽으로 회전돼요. 그래서 무릎을 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대퇴골이 약간 내회전된다. 약간 내회전되는 게 스크류홈 메커니즘이다. 그러면 내회전 됐다가 무릎이 펴졌죠. 그럼 다시 무릎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약간 외회전되죠. 펼 때는 약간 대퇴골이 내회전되고 무릎을 구부릴 때는 약간 외회전된다. 그렇죠. 이것이 스크류홈 메커니즘이에요. 역학적으로, 기능학적으로, 그 다음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더 깊고 얘네들의 경사가 더 있고 안쪽에 있는 그 티비아가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근육학적인 내용 그래서 얘네들이 펼 때는 내회전이 된다. 무릎이 구부려져 있다가 펼 때는 약간 내회전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릴 때는 약간 외회전. 즉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팔꿈치와 굉장히 흡사한 관절을 무릎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팔꿈치의 특성은 뭐냐면 상완골과 척골이 조금의 회전도 없이 요골은 회전해요. 바깥쪽에 있는 요골은 회전하지만 엄지 쪽에 있는 요골은 회전하지만 뭐예요? 척골과 상완골은 절대 회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굴곡 신전만 만든다라는 게 힌지 조인트예요.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 그런데 팔꿈치와 무릎도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경첩 관절인데 altered라고 해요. altered. 그래서 약간 변형된 경첩 관절. 왜? 회전이 일어나니까. 회전이 일어나니까 경첩 관절에서 약간 변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회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만에서 갖고 온 건데 보세요. 어딜 볼까? 이거는 지금 그 티비아 관점으로 그래서 경골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만 봅시다 일단. 그래서 무릎을 폈을 때는 무릎을 폈을 때는 얘네들이 내회전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릴 때는 외회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무릎을 펼 때 특히 이제 스쿼트 동작이에요. 스쿼트 동작으로 봤을 때 무릎을 펼 때는 대퇴골이 약간 내회전.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릴 때 스쿼트에서 내려올 때는 무릎이 약간 외회전된다. 무릎이 외회전된다라기보다는 대퇴골이 외회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스크류홈 메커니즘이다. 오케이, 이제 벨거스 갑니다, 여러분. 이게 벨거스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안쪽. 그쵸? 여기가 안쪽. 그 다음에 여기가 바깥쪽. 맞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부하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ACL 기억나세요? 여기 ACL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어닥션이라고 해서 내전이 되면서 텐사일 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장력, 늘어나는 힘, 고무줄이 수축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늘릴 때 그 발생하는 힘이 텐사일 포스예요. 그럼 이 순간적으로 내측 인대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발목의 움직임 보세요. 발목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발목의 아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논문이랑 이야기 해드릴 건데 무릎이 안으로 가면 발목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벨거스 되는 사람들은 발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순간적으로 내측에 있는 인대들과 근육들이 늘어나고 바깥쪽은 찝힌다. 찝힌다라는 뜻은 뭐예요? 압박 부하가 생겨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골로 봤을 때 바깥쪽의 연골, 반월판 연골은 부하를 받고 즉 컴프레션, 압박을 받고 얘네들의 인대들은 늘어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벨거스다. 그래서 약간 더 3차원으로 보여드리면 보세요. 니 벨거스가 되면 사실 여기서 말이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
고관절의 이 대퇴골은 내회전되고 경골은 외회전된다. 어떤 책은 그 다음에 경골은 내회전된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약간 그 움직임에 따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부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다 내측으로 회전되고 내측으로 모여지고 그래서 안쪽으로 부하를 많이 받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밸거스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경골도 약간 내측으로 회전되고 내회전되고 그럼 대퇴골도 약간 내회전이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요? 발목이 프로네이션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얘네들이 살짝 아치가 내측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왜 발생하고 이러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움직임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게 밸거스다. 우리 밸거스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이제 이거는 바깥쪽에서 본 건데 어떻게 되냐면 약간 무릎이 구부려져요. 무릎이 펴져 있을 때 밸거스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무릎 완전히 폈는데, 무릎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없죠. 무릎이 펴져 있는데. 무릎이 완전히 펴져 있는데 약간 안짱다리는 있겠지만, 밸거스는 뭐냐면 무릎 자체의 움직임이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무릎이 굴곡되어 있을 때. 보세요. 약간의 무릎이 굴곡되어 있을 때 이 밸거스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무릎의 굴곡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밸거스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무릎이 약간 구부려졌을 때 한 15도, 20도가 가장 무릎이 불안정한 각이래요. 한 15도, 20도. 그러니까 이게 0도인 거죠. 0도에서 약간 구부려지면 얘네들 이 각도. 이게 한 10도, 15도, 20도, 10도, 20도 그 사이에서 이 무릎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많은 임상 연구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45도, 60도, 90도, no, 15도, 20도. 그래서 무릎이 약간 구부려졌을 때 내측으로 무릎이 외반슬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이 많이 오히려 구부렸을 때는 외반슬되는 경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약간 구부렸을 때 이 외반슬이 크게 움직임을 하면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골이 앞으로 가려고 한다. 이게 부하다. 경골이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뭐예요? 전방 십자인대 사유나라 될 가능성 크네. 여기서도 크고 여기서도 크네. 그러니까 뭐예요? 전방 십자인대와 그 관련된 인대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외반슬이 일어나면 무릎이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러분들은 회원들의 움직임을 볼 때 그 각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쪽은 늘어나고 바깥쪽은 부하를 받는다. 그 다음에 경골이 약간 앞으로 가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릎의 안정성을 깨트릴 가능성이 크다. 저도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축구를 하면서 한 발, 오른발을 딱 지면에 딱 닿는 순간 약간 한 15도, 20도 정도 무릎을 구부렸는데 그 순간 돌아갔어요, 무릎이. 그리고 굉장히 축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축제? 펑! 하는 축제가 이게 소리가요 그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가 있는 소리가 나요. 펑 납니다. 딱. 그럼 저도 들리죠?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돼요? 춘향이가 돼요. 자연스럽게 아주 이쁘게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저는 오열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이 각도에서 가장 무릎이 불안정해진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각도에서 정말 잘 움직임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 보세요. 다이어그노시스, 이거는 진단,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뭐냐면 우리 헤어 트리트먼트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 재활, 치료. 근데 참 보세요. 로테이터리가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잖아. ORY. 뭐뭐 있는. 그러면 회전하는 무릎의 불안정성. 우리는 무릎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 스칼라에 쳐보세요. Rotatory knee instability 치면 쫙 나와요.
연구가. 결국에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밸거스가 되면 그냥 내전되고 그냥 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회전력이 발생해요. 회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회전력이 발생해서 무릎은 실제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릎의 회전의 문제가 크다. 결국에 무릎이 회전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릎이 굴곡되거나 신전되면서 무릎이 굴곡되고 신전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굴곡됐다가 신전되면서 발생하는 약간의 회전의 움직임의 변형과 움직임의 문제 때문에 불안정성이 생긴다. 이게 rotatory knee instability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론만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무릎을 굴곡, 신전만 시켜서 무릎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rotatory knee instability를 강화시켜주고 다시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을 제공하면서 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회전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무릎을 안정화시킬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릎의 안정성을 길러준다라는 차원에서 뭐예요? 햄스트링, 굴곡, 그 다음에 무릎 펴면서 신전하면서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뭐예요? 중등근 많이 하죠. 외전이잖아요. 외전은 뭐예요? 회전이 아니죠. 외전, 회전 달라요. 우리는 중등근은 뭐예요? 외전, 회전, 외전, 회전 너무 다른 거예요. 움직임이 회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릎에. 외전은. 그런데 중등근 운동을 시키려고 계속 외전 시키고 스쿼트 시키고 니 익스텐션 시키고 브릿지 시키고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무릎의 불안정성을 만들어 줄 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회전될 때 불안정성이 생기는데 만들 수 있느냐. 결국에 뭐예요? 회전의 움직임, 트랜스버스 움직임, 회전의 움직임 또는 얘네들이 굴곡과 신전되면서 회전을 만들어주면서 얘네들을 안정화시켜 줄 때 무릎이 실제 밸거스가 일어나지 않거나 무릎이 안정성이 제고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많은 임상 연구가들이 실제로 rotatory knee instability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anterior, lateral 뭐 이런 얘기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이거는 대퇴골을 대상으로 경골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대퇴골이 아니라 경골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내측 메니스커스, 외측 메니스커스. 그리고 위에 뭐가 있죠? 여러분, 위에 대퇴골이 있죠. 대퇴골 지금 사유나라 한 거예요? 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보세요. ACL, PCL. 그 다음 뭐 MCL, MCL 뭐 다 있죠. 보세요. 얘네들 봤을 때 경골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무슨 회전? Tell me. Tell me what it is. 뭐예요? 아니 말씀하세요.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 못 봐요. 댓글 달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 뭐예요, 여러분? 내회전. 내회전. 안쪽, 바깥쪽. 여기. P. 페로니어스. 바깥쪽. 얘네들 내회전. 내회전, 경골이 내회전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엔터로라고 해요. 엔터리어도 되고 엔터로. 여기서 엔터로네요. 엔터로레터럴 인스테빌리티예요. 엔터로 앞쪽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돈다. 그래서 엔터로레터럴 인스테빌리티. 엔터로레터럴 인스테빌리티. 그러면 얘네들이 왜 회전되죠? 이쪽으로 가면 그럼 뭐예요? 엔터로 미디얼 인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거니까 미디얼인 거예요. 그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아버리니까 뭐예요, 여러분? 엔터로 레터럴 인스테빌리티. 그러면 여러분 엔터로 레터럴. 레터럴. 엔터로 레터럴. 내회전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구글 스칼라에서 엔터로 레터럴 인스테빌리티를 니 인스테빌리티를 치잖아요. 쫙 나와요. 논문이. 그러면 얘네들의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얘네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여기 약간 회색 선 있죠? 약간 회색 선이 대퇴골. 그 다음에 그 아래 검은색 선이
경골과 비골. 그래서 경골과 비골이 약간 안쪽으로 돌았죠, 이거. 그리고 엔터로 레터럴 인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뭐예요? 엔터로 미디얼 인스테빌리티. 이쪽으로.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얘네 두 개예요. 얘네 두 개의 문제가 가장 무릎에서 불안정하다. 결국에 얘네들이 벨거스 되면서 경골이 내회전 될 수도 있고요. 외회전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건 움직임에 따라 달라요. 내가 딱 선행하고 착지하거나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앞쪽에 문제가 많다. 그럼 바깥쪽으로 후방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에 얘네들의 불안정성이 생겼을 때 무릎이 아플 수 있고 벨거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본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얘네들 부하 딱 준 거예요. 그쵸? MRI 찍었네, MRI. 그래서 보세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바깥쪽이고 여기 안쪽이에요. 벨거스가 움직이니까, 벨거스가 되니까 어때요? 순간적으로 얘네들은 압박을 받고, 그쵸? 그 다음 얘네들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다. 오케이? 뭐 근데 우리는 엑스레이, MRI 뭐 그렇게 많이 지금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ACL이 끊어지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이게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지금 여기가 딱 봐도 그림만 봐도 여기가 일자죠. 무릎이 펴져 있는 상황에서 무릎이 일자죠. 무릎이 일자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부하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벨거스가 일어나죠. 벨거스가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약간의 회전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피머는 순간적으로 내전되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외회전이 된다. 약간 외회전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 경골이 약간 내회전이 된다. 보세요. 경골이 약간 내외전. 근데 크지 않아요, 움직임이. 근데 내전이 더 크겠죠, 움직임은. 내전되면서 얘네들 부하받고 얘네들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전되면서 얘네들 뜨고 그러면서 약간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간 내외전.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내전되면서 대퇴골이 내전되면서 약간 외회전되면서 순간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ACL이. 그래서 ACL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다가 못해 툭 찢어지죠. 툭 찢어버려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완파되면 순간적으로 회전되면서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회전되면서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무릎의 불안정성이 생성된 상태. 여기는 뭐예요? 약간 그래도 버티고 있어. 계속 내전되면서 벨거스 되면서 버티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이쁜 춘향이처럼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딱 눈 뜨면 이제 앰뷸런스의 차를 타고 있죠. 그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벨거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무릎의 십자인대다. 여러분, 무릎은 근육도 중요한데요. 인대 하나, 특히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하나 사유나라 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아무리 근육이 너무 많아도 어깨는 인대들이 많고 발목은 인대들이 더 많아서 근육과 다른 움직임으로 다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은 그 인대의 의존성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인대의 의존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즉, 인대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순간 무릎은 아무리 좋은 재활을 해도 쉽게 좋아지진 않는다. 가끔 있죠. 정말 좋은 재활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뭐예요? 쉽지 않다.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보편 재활이고 얘네들이 완전히 완파되면 근데 완파돼도 재활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예요? 나중에 관절염으로 많이 와요. 얘네들 많이 닳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원들의 무릎 안정화를 운동시켜줄 때 이 벨거스 같은 움직임이 안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얘네들이 너무 계속 팽팽해지면 어느 순간 뭐예요? 느슨해져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도 늘어난 것 같지 않아 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고무줄을 계속 당겨놔요. 그러면 고무줄 계속 당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그럼 딱 다시 나왔을 때 흐물흐물해지죠. 그쵸? 이 팽팽함이 사라지죠. 똑같아요. 너무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걸 버티고 하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왔어. 그럼 굉장히 울퉁불퉁해져요. 즉 뭐예요? 탄성을 잃어버려요.
십자인대에서 탄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벨거스 될 때, 순간적으로 무릎이 안으로 모일 때 얘네들이 늘어나죠. 얘네들이 늘어날 때 늘어났다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죠. 감지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계속 벨거스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무릎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 이것도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엔터로 레터럴 로테이셔널 니 인스테빌리티. 엔터로 레터럴 니 인스테빌리티 나오잖아요. 그쵸? 저는 멍쟁이는 아니에요. 멍쟁이는 아니죠. 왜? 나오니까. 이거 제가 찾은 거예요. 보세요. 과연 무릎이 보통은 대부분 경골이 돌아가면서 앞쪽에서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얘네들의 논문이 많은데, 근데 포스터로 레터럴 스트럭처가 어디냐면, 포스터로 레터럴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이쪽이에요. 얘네들 피빌라 리가먼트, 파플리티오 피빌라 리가먼트, 파플리티어스. 그래서 우리 이거 슬와근이라고 하나요? 슬와근.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피빌라 콜레럴 리가먼트라고도 하고요. LCL이라고도 하고요. L, 레터럴 콜레럴 리가먼트. 그 다음에 PFL, 뭐 이런 인대들 있죠. 이런 인대들, 근육들이 바로 후방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과연 얘네들의 인스테빌리티를 엔터리어 레터럴 로테이션을, 그래서 경골이 내측으로 내회전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연 후방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본 거예요. 우린 너무 앞쪽만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참 대단하죠, 이거. 좀 징그러워요. 이게 역학 장비인데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에요. 실제 사람의 무릎이에요. 해부한 무릎. 여기 피머, 대퇴골, 여기 경골. 그렇죠. 그래서 얘네 회전 본 거예요. 잘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죠. 부하를 이렇게 줘버리죠. 그럼 얘네들이 회전하죠. 그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본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이게 또 생체 실험을 한 거죠. 보세요. 약간 징그러운 분들은 약간 잠깐 눈 좀 붙이세요. 약간 눈 붙이시고 다시 눈 뜨세요. 조금 이따 소리만 듣고 있다가. 그래서 여기가 바깥쪽이죠. 여기가 바깥쪽. 그래서 1번이 뭐냐면 LCL, 바깥쪽에 있는 인대. 레터럴 콜레러럴 리가먼트. 여기 써 있을 거예요. LCL 써 있죠. 1번. 여기 다 친절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2번 뭐예요? 바깥쪽 피머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얘네들이 뭐냐? 파플리티어스. 슬와근. 슬와근 맞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파플리티어스 텐던. 그래서 뼈와 가깝게 붙어 있는 근육은 텐던이라고 하죠. 건이죠. 3번은 뭐예요?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플리티오 피뷸라 리가먼트. 파플리티오. 그래서 슬와근과 피뷸라, 그 비골이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세 개를 바깥쪽, 뒤쪽의 구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osterolateral structures. 얘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세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펴져 있다가 이게 지금 무릎이 완전 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되겠죠.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바깥쪽이죠. 여기가 바깥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바깥쪽이니까 여기가 바깥쪽이죠. 여기 바깥쪽, 여기가 바깥쪽인데 여기 뭐예요? 파플리티어스, 슬와근. 어때요? 얘네들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돌아가죠. 얘네들 보세요. 이 상태에서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돌아가죠. 안쪽으로. 이렇게 돌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얘네들. 여기는 ACL이고. 그쵸? 이거 뭐예요? 늘어나죠. 여기서 늘어나죠. 팽팽해지죠. 여기보다 팽팽해지고 그 다음에 슬와근은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죠. 느슨해진다라는 뜻은 뭐예요? 짧아지죠, 근육이. 근데 뭐예요? 근육이 팽팽하다는 게 짧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구조적으로 움직임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슬와근이 어떻게 되냐면 그 근육의 힘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느슨해지는 거예요.
즉 근육도 팽팽해져야, 내가 움직임을 할 때 근육도 팽팽해져야 얘네처럼 안정성이 생기는데, 이렇게 느슨해지고 흐물흐물 해놓으면 스라근이 근육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구조물들이 안 좋아도, 뒤쪽의 구조물들이 안 좋아도 어떻게 되느냐? 이 엔터로레터럴 회전 무릎 안정성이 깨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슬와근 있잖아요. 슬와근은 뭐예요? 대표적인 무릎의 회전 근육이에요. 무릎의 회전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햄스트링도 있고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회전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제공하셔야 얘네들이 안정화된다. 결국에 회전 안정성에서 근육들이 잘 잡아주어야 그 주변에 있는 이 인대들의 그 저항이 조금 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육이 제대로 순간적으로 잡아주지 못하거나, 특히 뭐예요? 회전 안정성에서 근육의 안정성을 잡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인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인대들이 계속 고생하다 어때요? 인대들이 찢어지거나 인대들이 늘어나죠. 그럼 인대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인대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가 팽팽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대가 흐물흐물해지죠. 그러니까 근육의 안정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키포인트는 뭐예요? 벨거스의 키포인트는 회전이다. 로테이션 회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깥쪽에 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안쪽으로 부하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0도, 그러니까 완전히 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이 약간 구부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이 60도 구부려진 거예요. 무릎이 90도 구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인텍트, 우리 평가 프로그램 인텍트인데 뭐예요? 인텍트는 뭐예요? 무릎이 너무 멀쩡한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멀쩡한 무릎이에요. 잘 붙어있는 무릎은 어떻게 되냐면 그 무릎의 경골이 앞으로 가는 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대퇴골 있고 경골 있으면 경골이 앞으로 가면 얘네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벨거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경골이 앞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양을 체크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앞으로 가는지 밀리미터로 체크했네요. 그 20mm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뭐 0도였을 때는, 0도일 때 무릎이 완전히 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앞으로 가는 정도가 몇이에요? 한 3.5mm 앞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경골이 3.5mm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다친 거. 그 다음에 ACL 다친 거. ACL 다쳤을 때 뭐예요? 한 8 정도 앞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ACL 다치면 deficit이라 그래. DEF가 deficit. 그래서 결점 없는 거예요. 그럼 ACL 없애고 보니까 뭐예요? anterior translation. 경골이 앞으로 가는 그 양이 한 8mm 되네요. 훨씬 커졌네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LCL을 잘라버렸어요. 우리 LCL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LCL을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요, 앞으로. 한 3mm 앞으로 가네요. 13mm.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뒤쪽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했다. 얘네들도 중요하다. 그런데 얘네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전 안정성에서 얘네들이 강화된다. 무릎 굴곡 신전에서는 얘네들이 강화되는 양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PC는 뭐냐면 Popliteus Complex라고 해서 그 스락은 구조물들, 거기 아까 인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락은 구조물들이 잘라도 약간 이제 LCL이랑 비슷해요. LCL 정도 잘랐을 때와 비슷하다. 약간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 더 높지만 얘네들의 그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30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30도에서 가장 한 20도, 여기서는 30도를 했지만 왜냐면 이제 30도, 60도, 90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20도, 60도, 90도 약간 이게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30도를 했지만 무릎에서 가장 불안정할 때는 15도, 20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예요? 30도에서 일단 가장 불안정하죠. 그렇죠. 30도에서 일단 불안정한데 약간 더 느슨해지네요. 훨씬. 안 다쳐도 뭐예요? 안 다쳐도 8mm 가네요. 안 다쳐도 8mm, 근데 ACL 뭐예요? 거의 15mm. 여기 뭐예요? 이 LCL 잘라버리니까 뭐예요? 24mm.
사요나라네, 사요나라. 23mm면 뭐예요? 2.4cm 앞으로 간 건데, 그럼 다 나가죠. 그리고 뭐예요? 파플리티어스도 굉장히 비슷해. 그러니까 파플리티어스 굉장히 중요하네. LCL이랑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네. 그러니까 뒤쪽에 후방에 있는 구조물들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연히 똑같죠. 60도, 90도 다 똑같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깥쪽에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의 문제로도 얘네들 경골의 안정성을 깨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네들의 구조물들을 강화시키려면 뭐예요? 파플리티우스가 회전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회전을 담당하는 햄스트링도 회전을 담당하거든요. 얘네들의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강화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굴곡 신전도 중요하긴 하나.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마지막이에요, 거의. 이제 마지막, 여러분. 끝났어요. 이것만 하고 이제 실기를 할 건데 지금 잘 보고 계시나요? 잘 보이네요. 제가 옆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이네. 오케이? 보세요. 이제 이게 17년도에 나온 논문이네요. 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어떻게 본 거냐면 과연 무릎의 벨거스와 발목의 돌시플렉션과의 연관성, 즉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외반슬이 일어날 때 발목의 돌시플렉션, 그래서 발목의 배측 굴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뭘 본 거냐면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는 무슨 분석인데? 메타 분석이라고 하나요? 메타가 영어인데? 그래서 시스테메틱 리뷰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논문들을 싹 갖고 옵니다. 싹 갖고 와요. 여기 써있나? 싹 갖고 옵니다. 한 1600개 갖고 왔어요. 1600개 갖고 왔어요. 다른 소스에서 또 한 4개 갖고 왔네. 그러면 1621개. 그 중에서 뭐 1461개 걸러. 계속 걸렀어. 그래서 뭐예요? 7개 정도 남았네요. 뭐 17개, 7개 정도 남았어요. 약간 괜찮은 건 17개. 완전히 이제 include, 포함되어 있는 건 한 7개. 그래서 완전히 얘네들이 더 좋은 논문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 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7개, 17개를 봤을 때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쵸? 얘네들 보세요. 잠깐만. 오케이. 잠깐 멘붕이 왔어요.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이게, 이런 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 그래서 벨거스가 일어날 때 돌시플렉션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돌시플렉션이 떨어졌을 때는 벨거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면 이쪽. 그리고 돌시플렉션과 무릎의 벨거스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약간 이쪽에 있죠. 다. 논문 자체가 다 이쪽에 있죠. 여기 중간 점에서 약간 이쪽에 있죠. 그러면 뭐예요? 돌시플렉션이 안 나오는 거와 무릎에 벨거스 되는 정도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즉 얘네들의 연관성이 너무 크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구부려질 때 자연스럽게 돌시플렉션이 일어나요. 발목의 배측 굴곡이 일어나요. 그런데 발목의 배측 굴곡은 뭐예요? 일직선이에요. 즉 경골과 발가락이 그대로 맞닿는 그 움직임이 뭐예요? 배측 굴곡이에요. 그런데 벨거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벨거스가 되면 사실은 돌시플렉션이 나오지 않아요. 약간의 안쪽으로 움직임이 발생되기 때문에 발목에 프로네이션이 된다.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그래서 보세요. 발목이 배측 굴곡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게 배측 굴곡인데 무릎이 구부려지면서 얘네들이 내회전되죠. 안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도 안으로 가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 각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경골이 내회전이 되면서 얘네들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스쿼트는 하는데 얘네들이 무너지면서 앉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내회전되면서 무릎에 내회전이 되면서 이
발목에 그 배측 굴곡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아주 발목에 배측 굴곡이 잘 나오는 각이죠. 허리 피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딱 정중앙에 부하가 있고 이 발바닥의 면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약간 아치로 안정화를 만들어주죠. 약간의 아치가 안정화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약간 이제 허리가 말린다라는 뜻은 뭐예요? 고관절이 뻑뻑하거나 이제 발목에 배측 굴곡이 뻑뻑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발가락 쪽에 움직임이 그 부하가 발생이 안 되고 뒤쪽에 부하가 발생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 스쿼트 안 되면 발목에 배측 굴곡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죠? 스쿼트가 안 되면, 풀 스쿼트가 안 되면 당연히 고관절도 문제가 되지만 발목의 배측 굴곡이 굉장히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세요.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돼요? 더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무릎은 이제 옆에서 봤으니까 모르지만 앞에서 봤을 땐 더 안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얘네들의 내측 아치가 맞닿게 되죠. 딱 이 동작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배측 굴곡이 안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벨거스가 일어나는 각과의 연관성은 크다. 즉 뭐예요? 얘네 논문에서 이 논문에서 메타 애널리시스 전체 분석한 논문에서는 무릎만 보면 안 되고 무릎의 회전의 안정성과 무릎의 바깥쪽의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발목의 내측 아치 또는 아치를 살려주는 운동들을 제공했을 때 훨씬 더 무릎과 발목의 하나의 연결을 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근육 이야기를 많이는 하진 않았지만 왜냐면 근육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벨거스가 됐을 때 뭐 어떤 근육을 타겟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조 이런 이야기보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실기할 때 근육을 이야기하면서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얘네들의 발목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회전의 안정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근육에 대한 걸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뉴만에 나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뒤쪽이고요. 여기가 앞쪽이에요. 결국에 대퇴골이 외회전되거나 대퇴골이 외전되거나 그 다음 대퇴골이 바깥쪽으로 돌아갔을 때 훨씬 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벨거스, 무릎의 벨거스를 고쳐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잘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얘네들이 경사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더욱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글루티어스 맥시무스가 사실은 뭐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죠. 즉 뭐예요? 대둔근이 수축되면 얘네들을 가장 크게 외회전시켜 줄 수 있다. 이 각도상 그런 거예요. 움직임상. 그리고 뭐 지메일러스 그룹들 쿼드레터스 페모리스, 그 다음에 옵듀레이터 인터널스, 피리포미스 이런 근육들 안쪽에 있는 외회전 근육들도 뭐예요? 글루티어스 맥시무스와 굉장히 흡사한 외회전 만드는 근육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사실은 글루터스 미디어스는 거의 일자죠. 근데 글루터스 미니머스 이거는 약간 소둔근. 그렇죠? 얘네들은 대둔근보다는 일자이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전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 외전.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엔터리어 파트의 글루티어스 미디어스, 엔터리어 파트의 글루티어스 미니머스. 앞쪽에 있는 글루티어스 중둔근, 소둔근은 또 내외전을 만들어요, 여러분. 내외전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너무 강화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얘네들 다 타겟시키다가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내외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고려하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팩티니어스, 치골근, 내전근, 그 다음 내전근, 옵듀레이터 익스터널스 얘네들은 뭐예요? 약간 대퇴골을 내외전시킨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무릎에 벨거스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어닥터 롱거스에서도 인터널 로테이션 만든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 되는 어닥터 롱거스.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내전도 시키지만 결국에 뭐예요? 그 벨거스가 된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대퇴골이 내전되는 거죠. 내전되면서 내전근들이 쓰이면서 약간 회전도 같이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전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내전되면서 회전도 같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1시간 정도 외반슬의 대표적인 움직임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아,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고, 회전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근육들을 그럼 어떻게 타겟해서 운동을 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물 드실 분들 물 드시고, 그 다음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밴드는 필요해요, 여러분. 밴드나 매트 같은 거 있으면 아마 오늘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